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바논과 중국과의 경기에서 일어난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중국하면 대한민국과 바레인전이 생각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중국이 되려 심판 판정에 굉장히 곡소리가 났다는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중국마저도 바레인전 심판 마닝에 대해서는 외면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특히 우리 손흥민 선수 양발 태클 당한 것에 대한 외국 해설진의 코멘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 간단한 하이라이트와 모든 에피소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아직 안 누르신 형님 누님들은 눌러주시면 축구형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A조 조별 예선 2차전 레바논과 중국의 경기가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정말 한국 팬으로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많았는데요. 일단 중국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5-3-2 포메이션을 꺼냈습니다. 투톱에 장윤인과 우레이가 나섰고요. 2선에 다이와이춘, 왕상위안, 쉬신이 출전했습니다. 3선에는 류양, 주천지에, 브라우닝, 짱모스, 리우가 지켰고요. 골키퍼 장갑은 얀이 꼈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포인트는 바로 중국전 심판이 한국의 고영진 심판이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직전 바레인전에서 마닝 심판에 만행을 당했죠. 일단 전반 13분 중국의 다이와이춘이 레바논의 카미스에게 태권도 날라차기로 면상을 제대로 밟혔습니다. 다이와이춘의 얼굴이 한순간 젤리처럼 뭉개지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선수들은 고영진 심판에게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VAR 체크 후 최종 레드카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중국의 마닝 심판이 바레인전에서 한국 선수들에게 편파 판정과 경고 5개를 전단지 뿌리듯이 뿌린 모습이 생각이 났는데요. 아마 중국인들도 조국의 심판의 나비 효과가 크다는 것을 느꼈나 봅니다. 중국인들이 이 판정을 보고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중국인들의 재밌는 현지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국 번역은 구글 직역이기에 어색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중 아무것도 없나요? 이것은 범죄입니다. 이 카드도 안 줬는데? 아시아 축구연맹, 당신은 그것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나는 당신과 당신 팀을 집으로 보내지 않았고 당신은 AF성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죽이는 오프사이드 후에 킬해도 괜찮나요? 이번 게임에서 이기지 못하면 정말 이렇게 화가 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카드 안 주나요? 확신해. 난 이미 너무 높이 올라갔어. 정말 위험한 행동인데 발을 빼앗겼는데도 카드 한 장을 안 주네요.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선수가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는 한 이후의 모든 파울에 대해 카드를 받지 못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 심판은 한국 사람인가요? 복수하러 오셨나요? 사람을 죽이면 카드를 받지 못하고 마닝을 오게 하면 레드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 젠장,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사람을 죽이는 일이야. 다 마닝 탓이야. 완전 레드카드, 쓰레기 심판. 한국 심판님, 이것이 지난 며칠의 상황을 되살려서는 안 됩니다. 한국 심판이 보복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국 심판이 일부러 그랬어. 마닝,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등등 심판 판정에 매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런 판정에 울분이 쌓였는지 29분 레바논 선수에게 쿵푸킥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영진 심판님은 지체하지 않고 경고 카드를 꺼냈죠. 자, 이제는 개그 축구의 시작을 소개하겠습니다. 43분에는 중국이 완벽한 득점 찬스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신 대로 절대로 넣지 못했는데요. 좌측에서 날아온 크로스가 레바논의 수비의 실책으로 중국 선수에게 볼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중국은 다이렉트 슈팅을 때렸죠. 하지만 이를 레바논 골키퍼가 슈퍼 세이브를 해냈지만 공이 흘러나왔습니다. 따라 들어오는 우레이가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스피드가 너무 느려서 레바논 골키퍼가 다시 볼을 터치했는데요. 이마저도 장윤닝이 탈취해서 터닝슛까지 연결했으나 정말 아리따운 손울슛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는 레바논이 중국의 골문을 시원하게 가를 수가 있었습니다. 좌측 박스 손흥민 존에서 레바논의 마투기 중거리 슈팅을 날렸는데요. 이게 정말 빠르고 강하게 날아갔지만 골대 상단을 강타하면서 아쉽게 기회를 날렸습니다.
64분에는 정말 중국의 득점 기회가 개그처럼 날아갔습니다. 우측에서 날린 크로스를 레바논 골키퍼가 쳐냈으나 이 볼이 중국의 우레이에게 갔는데요. 빈 골대에 그냥 넣으면 되는 문제였는데 그 슈팅을 레바논의 수비수가 슈퍼세이브로 막아냈습니다. 진짜 우레이가 당황하는 표정을 보면서 저도 진짜 웃겨서 폭소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71분 양팀이 싸우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양팀 선수들이 다들 모여서 패싸움이라도 하려는 듯 모이는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모여서 싸우고 있는데 양팀 감독들은 그 사이에 서로 악수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코믹 영화죠? 선수들을 싸우니까 우리라도 친하게 지내자는 건가요? 그리고 86분에는 중국의 주천재가 코너킥 깃발을 이용해서 트래핑하는 천재적인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천재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플레이였는데요. 레바논 선수들은 매우 당황한 사물 플레이였습니다. 결국 한국의 고영진 심판이 경기 종료 휘슬을 불면서 0대0 무승부로 게임이 마감됐습니다. 골이 안 터져도 정말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경기를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대코믹쇼가 한바탕 펼쳐졌는데요. 아시안컵에서 예능 축구 담당은 중국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바레인전에서 중국의 마닝 판정에 대해서 중국 중계진마저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이 양발 태클을 당한 장면에서 중국 중계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옐로카드가 나와야 하는 동작이거든요. 이건 줬어야죠. 관건은 디딤발을 찼다는 것인데요. 손흥민이 오른발로 공을 차고 있었고 디디고 서 있던 왼발 무릎 뒤 오금을 찼어요. 약간 태권도 같았어요. 하하하. 이 동작은 좀 너무 거칠었어요. 부상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카드를 줘야 했어요. 게다가 발을 찬 위치가 공이 있는 높이가 아니었어요. 라며 마닝의 만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전에 대한 공포를 이때 중국 중계진도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렇긴 한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줄 건 줘야죠. 내일 한국 심판들이 우리 경기를 맞거든요. 하하하하하하. 그렇잖아요? 맞아요. 굳이 안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실 방금 전 장면은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너무 좀 악질이었죠. 좀 악랄했어요. 공하고 아무런 관련 없이 발이 나갔어요 라고 걱정했습니다. 역시 인생사 인과응보입니다. 물론 고영진 심판이 보복을 하려고 그렇게 편파 판정을 하신 게 아니겠지만 뭐든지 업보는 돌아오는 겁니다. 손흥민이 당한 저 양발 태클은 자칫 잘못하면 선수 생명에도 큰 지장을 줄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다이렉트 레드카드가 나와도 되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리고 중국인이 아닌 외국 해설자의 코멘트도 압권이었습니다. 심판은 전반전에 한국 수비수들에게는 굉장히 빠르게 카드를 꺼냈거든요. 클린스만 감독은 분명 저건 비슷한 수준의 반칙인데 경고를 안 주다니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형편없는 경합 시도였어요. 마우디는 너무 늦었죠. 공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저렇게 들어간다고 볼을 따낼 수 없죠라며 바레인전 손흥민의 양발 태클 장면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오늘 레바논의 카미스가 중국의 다이와 춘의 얼굴을 발로 뭉갠 장면은 길이길이 기억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마닝의 판정부터 고영진 심판님의 판정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중국의 개그 축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